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시즌2 진행을 맡은 변호사 하광룡입니다. 여러분은 법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딱딱한가요? 무겁고 엄중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법은 딱딱하고 무겁고 또 엄중하기도 하고 또 그래야 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법이 만만하고 가볍다면 사회는 혼란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시즌2에서는 이 딱딱하고 엄중하기만 한 법이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든든한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일기토론입니다. 오늘의 일기토론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오늘도 저를 도와서 재밌는 토론을 펼쳐주실 멋진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쿠스틱 플라워의 나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고입니다. 네. 예, 오늘 날씨가 좀 굳었죠? 어떻습니까, 요즘? 뭐 날씨하고는 상관없이 제 마음이 너무 포근해서요. 방송을 그래요? 하면서 너무 포근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거 오늘도 이제 법률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지금까지 법률에 관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뭐 좀 지식이 느는 것 같습니까? 네, 정당방위에 대해서는 좀 알게 됐습니다. 다른 것 같아요. 최고 씨는 저는 일단 집에서 어머니가 고기 구워주시고 어떻게 알게 되겠냐, 좋은 기회지 않냐. 네. 그래서 덕분에 네. 맛있게. 그리고 혹시 또 지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방송을 보고 뭐 어떻게 언급하는 일은 뭐 들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우기냐고 저한테. 너무 무식한데 왜 이렇게 우기냐고. 사람에 따라서 견해가 다를 수 있고 또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전혀 뭐 몰라서 그렇게 우기지는 않을 거고 내가 볼 때는 이런 입장을 한번 대변하다 보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서로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서도 우길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하지만 무식하고 우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그렇게 우기는 데는 다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뭐 하나가 정답이다, 절대적인 정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우기는 데는 일리가 있고 다 경청할 만한 여지가 있는 거죠. 셋은 다 같은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래요. 자, 그럼 오늘 일기 토론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A씨는 막 개봉한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반전을 주는 스릴러 영화였는데 A씨는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장난으로 범인이 누구인지 큰 소리로 말했고 이내 A씨의 행동은 동영상으로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며칠 뒤 A씨는 영화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동영상으로 인해 수익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동영상을 유포한 사람과 A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과연 영화 배급사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네, 영상 잘 보셨죠? 네, 잘 봤습니다. 두 분은 어떤 의견이신지, 그럼 나인 씨 한번 어떤 의견입니까? 일단은 이 사람은 장난기가 많은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전혀 이렇게 의도가 없었고 그 배급사 쪽에서 손해배상을 할 정도의 뭐 그런 증거 자료도 없고 그냥 이건 주의만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뭐 손해배상 청구까지는 아니다. 가볍게 넘어갈 수 있다. 그래요. 최고 씨는 어떻습니까? 일단 뭐 의도를 했든 안 했든 그거는 저는 결과론적인 것 같고요. 뭐 전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혀를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된다 사람.
두 분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두 분이 한번 열띤 토론 시작해 보십시오. 예. 네. 자, 그 영화 중에 그 네. 뭐 식스센스였나요? 아시죠? 네, 알고 모르는 있어요. 것처럼 보세요. 아니, 알고 있어요. 말씀하세요. 옛날에 이런 경우 있었잖아요. 뭐 브루스 리스가 유령이다 뭐 이래가지고 이런 사건 뭐 예, 예. 에피소드로 많이 나왔었죠. 그 사람이 처벌 받았나요? 안 받았죠. 같아요.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장난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그냥 장난치자고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누가 찍었든 간에 뭐 핸드폰으로 찍고 동영상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는데 누군가 본 거야. 근데 그게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의도가 없었어요. 아니, 그래요. 자, 죄는 없었어요. 예. 하지만, 그래요. 뭐, 나인 씨 말대로, 어떻게, 뭐, 장난이 평소에 많은 사람이라고, 칩시다. 네. 근데, 그 장난을 칠 거면, 혼자만, 아니면 같이 간 사람들끼리만 치지, 그 사람 많은 영화관에서 그 결과를 얘기를 미리 다 해놓으면, 나머지 사람들 뭐가 돼? 그 사람 결과 보고 영화를 안 본다니까, 사람들이. 아니, 중간에 빠져나가는 사람 없었죠? 없었죠. 그냥, 그러니까, 없었겠죠. 예. 그것도 결과를 이랬다 뭐 해서 안 보는 게 아니고, 재미가 없는데, 이미 재미가 없는 게 결과를 아니지. 알잖아. 아니, 다 재밌어 해. 영화 되게 재밌게 봤어. 그 사람들은. 근데 문제 뭐냐면, 옛날 그 브루스 윌리스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야. 기억난 거야.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나 하고서 재미삼아 올렸어. 근데 그게 무슨 뭐, 배급사에 뭐, 손해를 받네, 뭐 했네. 그럼 이 사람은 손해를 볼만하지. 볼만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지. 볼만할 수가 없어요. 배급사에선 손해를 볼 수밖에 없지. 왜요? 그래서 자, 사람들이 안 보나? 자, 보세요. 예고편을 영화 하기 전에 먼저 만들죠. 만들죠? 그쵸? 왜 만듭니까? 예고편에는 결과는 안 나와요. 결론은 안 나와요. 결론- 과정 아니, 자기 멋있는 영화에- 장면들만 영화에 해서 잠깐만요. 제 얘기 예고편을 만드는 들어봐요. 거지. 영화에 끝이 결말이 이렇게 되고 보는 사람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그렇죠. 아세요? 근데- 영화 중간에 내용도 얘기를 해주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거 보지. 결과를 말 안 해줬으니까 이거 봐야 돼. 이런 사람 없어요. 그쵸. 하지만 이 사람이 결과를 얘기함으로 인해서 네. 사람들이 이미 인식을 하고 간다는 거지. 극장에. 그러니까- 이 영화는 결론이 이래. 그래서 과정이 점점 갑니까, 안 갑니까? 재미없어질 수도 그러니까 있다는 거지. 재미 없어질 수 있어도 그럼 손해 보는 거죠. 왜 손해를 못 줘? 영화 제작사에서 손해를 보는 왜 못 거죠. 줘? 사람들 보러 가는데 근데? 아니죠. 사람들 보러 가려면 사람들이 보러 가는 게 아니고. 보러 가도 결과를 알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 그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요? 재미가 없을 뿐이지 사람들 아니죠. 보러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손해 본 게 없잖아요. 그러면 배급사에서. 이미 아는데. 알아도 내용을 보러 가는데? 아는데 안 보러 가죠. 내용을 아는데 왜 봐 그걸 돈 알아도 주고. 보고 간다며. 안 봐요. 자 보세요. 타이타닉 봤어요 안 봤어요? 저는 한 번 봤어요. 아니 한 번 아닐 것 아니 같은데. 저는 한 번 봤어요. 예. 우리가 한번 웬만하면 봤습니다. 그런 명작 같은 경우에는 한 10번 봅니다. 저 같은 경우도 10번 봤어요. 할 일이 없으신가 봐요. 네, 아침에 할 일이 없어요. 아침에 바쁘신가 봐요. 전 바빠요. 영화를 한 10번 정도 봐도 또 봐도 재밌고 또 봐도 재밌어. 그 다음 내용 알고 타이타닉 배가 어떻게 가라앉는 것도 알아요. 알면서도 봐. 자, 영화 친구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영화관에만 2번, 3번을 갔어요. 네. 그거 뭡니까? 돈이 많아서 갔네. 아니, 조조로 봤는데? 살아서 그런 거 가셨나 보네. 아니, 뭐 소액 결제를 하든 네, 간에 뭐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조조를 네. 봤어요. 네. 그건 뭐냐? 결국 알아도 간다는 얘기야. 볼 사람 본다는 얘기예요. 예? 아니, 결과 알아도 보러 가는데 이런 사람만 이상한 건가? 그거 아니에요. 아니, 이상한 건 아니에요. 네, 맞아요. 봐요. 배급사 측은 뭐냐면 기분 나빴다는 얘기지. 결과적으로 뭐냐면 영화가 흥행 안 하는 영화. 본인이 그렇게 영화사가 그 영화에 대한 그런 자신감이 없나? 그런 말 한마디 이렇게 유포됐다고 그게 뭐 손실이 볼 것 같다는 느낌 확 온 거야? 1000만 막 이렇게 드는 영화가 아니었다는 얘기야. 지금 이 사례 자체는 말이 됩니까? 말이 되냐고. 얼마나 자신이 그죠. 없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자, 나인 씨 말씀 잘하셨습니다. 네. 자, 영화를 네. 나인 씨가 예를 들어 뭐 타이타닉 말씀하셨던 네. 타이타닉을 쳐서 봅시다. 네. 자, 타이타닉 내용을 결과를 나인 씨가 한 번 보고 알았죠. 네. 안 다음에 계속 보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거랑 네. 자기가 알아서 느껴서 하는 거랑 네. 남이 결과를 얘기해 줬으면 네. 영화 안 보죠. 2번 다시. 아니, 영화를 봅니다. 분명히 봅니다. 왜? 네. 재밌다고 하면 봅니다. 그거는 재밌다고 얘기를 한 거지 결과를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자, 봅시다. 그러면 인터넷에 올려. 그럼 영화를 볼 사람들이 다 그 인터넷에 보고선 갑니까? 아니에요. 뭐 1000만 명이 들을 만한 영화야.
근데 그 1000만 명이 다 인터넷을 검색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뭐 안 한 사람들도 있겠죠. 아니, 검색을 해도 볼 사람 다 봅니다. 안 볼 사람은 안 보고. 뭐냐면 처음부터 의도가 장난이었고 그걸 이제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올린 사람도 와 이런 사람이 있어? 재밌다고 올린 거지. 와 이 사람 진짜 웃긴 사람이네. 이 사람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올린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결과적으로 만약에 그 회사 측에서 만약에 고소를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거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얼마나 영화가 흥행이 안 됐으면 그 사람한테라도 난 손해배상을 할 거야. 이거 아니야.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죠. 제작사 입장에선 그럴 수밖에 없죠, 당연히. 자, 2년 동안 고생을 해서 만들었어. 네. 영화 하나를. 2년 동안 했대요? 네. 아니, 예를 들어서 네. 2년 정도 뭐 걸린 제작 기간이 2년 정도 걸렸어요. 네. 네, 돈이 한 100억, 뭐 몇백억 투자돼서 만든 영화예요. 네. 자,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죠. 네. 홍보를 해서 막 사람들이 이제 모아요. 근데 한 사람이 보고 와서 그거를 결론을 다 얘기하고 다녀. 그러면 사람들이 영화라는 게 사실 궁금증 유발도 사실 있는 거고 네. 홍보의 목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잘된 부분만 편집을 해서 예고편으로 보내면 이 사람들이 관객들이 그걸 보고 아 재밌겠다 이 영화 판단을 내려서 어쨌든 극장에 가요. 하지만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이미 결론을 얘기했네? 얘기했어. 네. 뭔 재미야 이게. 안 보러 간다는 거지 사람들이. 결론을 알고 있어도 긴가민가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에이 결론을 아는데 어떻게 긴가민가를 하나. 자 그럼 이거 봅시다. 우리가 영화관에 들어가. 우리 영화관 가면은 처음 시작할 때 뭐 광고 나오죠. 네. 그러면서 막 이제 극장 내부 대피로도 알려주고 하죠. 네. 그때 만약에 그 문구를 줬다고 칩시다. 아니 주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문구죠. 야 여기서 진행되는 뭐 영화에 대해서 혹시라도 내용을 아시는 분이 있더라도 발설하지 마십시오. 발설하면 뭐 벌금 얼마를 뭐 하겠습니다. 이런 만약 그런 게 있었으면 했겠습니까? 에이, 무서워서라도? 그거는 아니겠죠. 도덕적인 예의죠. 도덕적인 예의예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영화 하기 전에 예고편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네. 말고 시사회 하죠. 네. 시사회는 뭡니까? 그 개봉하기 전에 사람들 지인들 모셔놓고 초대해서 미리 먼저 보여줍니다. 네. 개봉하기 전에. 네. 자, 그 사람들한테 보여줄 의미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도 어쨌든 평가를 해야 되는 평가하고 네.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냐면 반응을 보고 싶은 거죠. 많이 알려달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이 만약에 알려주는 역할이 아니었으면 시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럼 그 사람들한테 시사에 오는 사람들한테 다 초대하면서 계약 썼습니까? 서면으로 자 여기서 한 거 결론적인 거는 말하지 마세요. 결론은 말하면 당신들 법적으로 책임있습니다. 그거는 도덕적인 예의죠. 아니, 지켜야 될 회사랑 배급사도 의무는 아니 아니지만. 봐봐요. 지금 시사회를 한다는 목적이 뭐냐면 그거예요. 알려달라. 내용을 다 말해줘. 재밌다 얘기 좀 해줘. 근데 거기서 결론 당연히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인터넷에 올라온 걸 보고선 아 재밌겠네요 가는 거예요. 결론 알고 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올 사람들 온다는 거지. 자, 시사회에 오는 사람들 그래요. 뭐 인터넷에 올리고 네, 하겠죠. 그렇죠. 홍보하고. 네. 하지만 결론을 얘기하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아 결론 얘기한다니까. 여기서 이 과정은 뭐 내가 느꼈던 여기서의 이런 장면은 뭐가 좀 부족했고 뭐가 더 첨가됐으면 아, 그건 좋겠고 인터뷰 이런 딴거 보신 거를 거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인터뷰 딴 거 보신 아니. 거고 그 인터넷에 올라간 거 보면은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됩니다. 개인적인 성향을 올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봤던 느낌. 그럼 시사에 가서 올렸던 사람들 다 걸리네 법적으로? 내가 맞아. 봤던 느낌을 얘기하는 거잖아. 느낌인데 줄거리가 있어. 아니, 줄거리는 당연히 요약을 해서 올리지. 왜 줄거리를 올리지? 영화를 볼 건데? 어차피 예고편도 똑같은 줄거리인데. 아니요. 띄엄띄엄 알려주잖아요. 띄엄띄엄. 어찌됐건. 근데 시사에 봤던 사람들은 적나라하게. 적나라하게 못 써. 기자들도 적나라하게 써요. 그걸 보고 와요. 기자는 틀리죠. 어떻게 기자랑 또 이런 지금 사건이랑 비교를 해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고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기자는 회사가? 배급사 목적이 뭐였냐고 그 회사 영화사가 이 시사회라는 걸 홍보한다는 것 자체는 나 이거 좀 홍보 좀 해줘. 너네들 잘 봤으면 그럼 당연히 그 사람들은 알겠습니다. 홍보해 드릴게 하고선 인터넷이든 어디든 지인이든 뭐든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내용도 얘기해주고 뭐 결론도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그 사람들은 서면으로 다 얘기를 하냐고. 서면으로 쓰라고. 너 이거 줄거리는 얘기해도 되는데 띄엄띄엄 얘기해도 되는데 결론은 얘기하지 마. 그럼 너 법적으로 걸려. 이거 아니잖아. 아니죠. 그 봐봐. 그러니까 네. 내가 말한 거는 그 사람조차도 장난으로 했을 뿐 결론을 얘기해서도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야. 의도적인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왜 그 사람한테 배급사가 아니. 그런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나인 씨 말씀대로 네.
서면으로 사인을 하진 않아요. 네. 하지만 이거는 서로에 대한 안 보이는 약속인 거지. 그러니까 도덕적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덕적인 거잖아요. 누군가 그 피해를 봤다면 피해를 봤다면 잘못된 거지. 잘못된 거지만 의도적이지 않은 장난이었기 때문에 손해배상까지는 아니다는 얘기죠.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맞는데 법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 어떻게 청구를 해? 누구나 다 보고 알 권리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오는데. 이 사례는 제가 봤을 때 네. 제가 느끼기에 딱 그건 것 같아요. 식스센스 그놈이에요. 그놈인데. 그럴 수도 있고 그럼요. 제가 느낀 이번 사건은 제가 느꼈을 땐 그런 것 같아요. 상습범이죠? 아니죠. 말 조심해라. 여기 이 혀 한마디 잘못 눌렸다가 여기 또 된통 당하는 거거든요. 저번 주에 또 이제 그게 또 네, 이어지네요. 맞아요. 저번 주처럼 이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왜 어디 가요? 손해배상을 당해는 싸죠. 자, 그러면 제가 결론을 내릴게요. 네.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의도적이 됐든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한번 그 발설을 함으로 인해서 이 영화사는 손해를 봤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사에서 이 사람한테 충분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결론을 내릴게요. 이 A씨의 입장은 일단은 장난으로 시작된 거고 의도적인 게 전혀 없었다. 전혀 없었고 그리고 그 배급사에서 손해봤다는 증거도 없다. 이걸 봤을 때 이런 정황을 봤을 때 A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답답하신 양반이네. 네, 답답합니다. 아니,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네, 법대로 하죠. 아니 변호사님한테 여쭤보자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옆에서 흐뭇하게 저를 쳐다보고 계시네요. 토론 잘 들었는데요. 최고씨 그러면 네. 만일에 일반 관객이 네. 영화 평을 한다. 뭐 모여서 뭐 영화 평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영화 평을 자기네들끼리 영화 평을 하는데 누가 듣고 그걸 찍어서 이렇게 뭐 인터넷에 올렸다. 이럴 경우는 어떨까요? 영화 평을 하면서 그 결과를 뭐 얘기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장소도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뭐 사실 토론이라는 거는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나서 끝나고 나서는 하진 않잖아요. 뭐 일반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거는 괜찮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요. 그럼 또 나인 씨한테 물어볼게요. 혹시 이 경쟁사, 영화사도 뭐 경쟁사가 있었어요. 경쟁사의 임직원 중에 임원 중에 한 사람이 네. 영화 보고 나오면서 저건 어떻다, 결론이 어떤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어떨까요? 이게 의도적으로 정말로 계획적이었다? 그러면은 처벌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런 사례처럼 장난적인 의도가 아닌 네, 그런 건 그렇죠. 넘어갈 수 있다. 다 일리가 있네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 있냐 없냐 하는 문제는 민법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되냐 안 되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불법행위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고의, 과실이 있어야 돼요. 그죠? 즉다시 말해서 고의적으로 어떤 손해를 입히기 위해서 했을 경우 또는 그런 손해가 일어날 것을 알고 또는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 좋다 아니면 그럴 수도 있겠지 뭐 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한편으로는 그런 걸 예상하고 그런 손해 발생 가능성을 예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상 못했을 경우 즉 과실이 있을 경우에 그때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데 아마도 이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관객으로 나오면서 자기가 무슨 얘기를 크게 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리라 또는 뭐 동영상으로 촬영까지 되어서
이 인터넷에 알려지리라 이렇게 예상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래도 나인 씨가 조금 더 정답에 가까운 청토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발설하는 사람보다 인터넷 올리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 같아요. 물론 이제 발설한 사람은 면책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 그것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은 아마 오히려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럼 잠시 후에 법대로 합시다 해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 강릉입니다. 요즘 최고의 인기를 모으고 있는 법대로 합시다 시간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화는 Don't Cry Mommy 라는 영화입니다. 다소 무거운 주제의 영화인데요. 두 분 이 영화 보셨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예, 연예인이니까 막 이런 영화 다 보셨네요. 이 영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좀 안타까운 영화잖아요. 현실적인 영화기도 하고. 네. 사건 자체가 너무 이렇게 중요하고 무거운 얘기라 또 아이들을 소재로 담은 그렇죠. 거라서 좀 민감하긴 하네요. 네. 최고 씨 어땠습니까? 저도 사실 되게 좀 이렇게 마음속에서 울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사실 그런 거가 올라오면서 사실 이 영화를 봤고요. 뭐 나인 씨 말씀대로 좀 저도 이렇게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영화다 보니까 조금 무겁게 봤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뭐 어떤 토론이 이어질지 참 궁금한데요. 그럼 오늘도 이 영화에 대한 일부 준비된 영상을 보고 여러분의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혼하니까 어때? 남편과 이혼하고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던 유림은 막 고등학생이 된 하나뿐인 딸 은하가 같은 학교 남학생들로부터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미성년자란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데요.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던 은하는 결국 자신의 생일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한순간에 딸을 잃은 유림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은하의 죽음 뒤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은하를 죽음으로 모은 가해자들에게 직접 복수를 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과연 은하의 죽음을 둘러싼 비밀과 유림의 복수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오늘 법대로 합시다 이 토론 주제입니다. 청소년 성폭력 사건, 과연 처벌은 어느 정도로 해야 할까요? 네. 자, 이 문제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두 분, 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고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예방도 사실 중요하지만 저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뭐 청소년, 그러니까 미성년자라고 사실 그렇게 좀 감형을 해주고 이런 건 사실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인 씨 어떻습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이제 일단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미래를 위해서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는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 처벌을 하되 그 방침으로 인해 가지고 좀 이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점이 이제 청소년들이 저지른 범죄나 어른들이 저지른 범죄나 결과는 똑같아. 똑같거나 아니면 청소년들이 함부로 해서 더
결과는 더 중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또 처벌을 하자니 청소년이라는 주체가 이렇게 마음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두 분 토론을 격렬히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피해 여학생이 어쨌든 피해를 당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하지만 가해 학생들은 네. 법에 처벌을 받긴 받죠.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요. 단지 미성년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성인이랑 똑같이 무거운 형벌로 이건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영화를 봤어요. 그렇게 합시다. 뭘요? 그렇게 끝내자고요. 그냥 해요. 이게 지금 성인들 요즘 막 성폭행 많고 성추행도 많고 네. 심각하잖아요. 문제예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미성년자들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성년자 아닙니까? 법이 뭐겠습니까? 처벌만 주는 게 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좀 개선시켜줄 수 있는 아, 방안을 그죠. 잡아주고. 그럼요. 예. 그게 법의 기초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아이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더 엄격한 그런 교육과 관심을 가져주면서 좀 보호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가해자들을 나중에라도 네. 이러한 사례들이 이제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 나인 씨 말씀은 지금 가해 학생들을 보호하자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니죠. 그게 어찌됐건. 아니죠. 그게 아니고 똑같이 지금 뭐 사회의 악인 마냥 싸잡아서 이렇게 뭐라 하지 말고 네. 아직까지 발전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 아닙니까? 네. 좀 선처를 좀 해줘서 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잘못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나인 씨 말씀대로 법의 기본은 네. 물론 처벌만이 아니에요. 네. 네. 그런 개화도 사실 시키는 것도 법의 기본이고, 하지만 한편으로 또 보면 법이라는 거는 인간이 지켜야 될 최소한의 의무이자 지켜줄 그 사람들을 지켜주기 위한 그 어떠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조항 같은 거잖아요. 법이란 게. 근데 가해자들 그래요. 물론 가해자들도 사람이니까 뭐 인권 뭐 이런 거 있겠죠. 하지만 이 피해자, 피해 여성, 이 피해 학생, 목숨 끊은 학생은 이 사람도 인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인권을 어떻게 보호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권 때문에 지금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인데도 똑같이 지금 성인들과 함께 그럼요. 같은 저는 처벌을 그렇게 된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자발찌차고 네. 전자발찌차고. 그럼요. 그렇게 해야 두 번 다시 이거는 그래야만 안 일어납니다. 제가 봤을 이게 때. 보니까 혼자 한 것도 아니고 뭐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더 나쁜 놈들이죠. 그러니까 집단으로 하면 쉽게 말하면 제가 알기로는 무기징역이나 뭐 5년 이상 이렇게 형벌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얘는 이제 학교도 이제 못 다니게 되는 거고. 그렇죠. 소년을 가든 아니면 정말 구치소 가든 어떻게 하든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다시 살게끔 할 거 아닙니까? 사회에서도. 네.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애들이 그 성인이 됐을 때 올바로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아직 어린애들이라는 거지 사회 악이 안 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그러니까 좀 선처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미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미 이 학생들이 이 여학생을 그렇게 성폭행을 해서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건 나중에 이 사람들이 성인이 됐을 때 좀 더 판단력이 더 생기면 이 사람들은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보세요. 특히나 현재 청소년들이 지금 저지르는 그런 성폭행이나 뭐 성추행으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해요. 예. 근데 이게 통계적으로 보면 한 명의 가해자 학생을 줄이면 6명의 피해자 학생을 또 줄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네. 통계적으로. 자, 보십시오. 이게 어른들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 얘기도 맞겠죠. 하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아이들부터 머릿속에 있는 것부터 싹 뜯어 고친다면 사회가 좀 나중에 미래를 봤을 때 좀 밝아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거요. 지금이라도 좀 엄격한 좀 그런 교육과 좀 따뜻한 그런 가르침으로, 완벽한 가르침으로 지금부터 좀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좀 새롭게 사람들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어른들 입장인 거예요. 뭐 어머니가 됐든 학교가 됐든. 네. 이거는 충분히
아이들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지금 순간적인 우발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본인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충분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특히 어리기 때문에. 나이가 먹고 그런 거는 뭐 상습적이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상습범들은 잘못했다고 순간 느껴도 내일이면 또 똑같이 맞아요. 이렇게 범행을 지릅니다. 하지만 지금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무서워요. 순간 자기들 무서워한단 말이야. 이런 일이 벌어졌어?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한테는 선처를 해줘야 돼요. 나중 미래를 위해서,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네, 말씀 잘하셨네요. 물론 나인 씨 말씀대로 그런 엄격한 교육을 시키는 것도 맞아요. 네. 하지만 제 생각엔 그런 교육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이런 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강력하게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사실 엄격한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 다 해드렸어요. 근데 이해도 하시면서 그 무조건 지금 어른들처럼 똑같은 형벌을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는 건 좀 너무 경각심을 일으키는 경각심이죠.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네. 말한 건 경각심이에요. 경각심을 충분히 할수 일으켜서 있어요. 다음부터는 이런 사건을 일으키면 안 되겠다라고 청소년들한테 인지를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 인지를 굳이 똑같은 구형을 내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뭐 사회봉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굉장히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육체적이든 정신적으로도 본인이 깨닫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애들이잖아요. 강력하게 해야만 두 번 다시 안 일어난다. 저는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타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야 이랬으니까 너네들 이러지 마. 이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본인들 스스로가 느껴야 본인들이 스스로 느껴야 그 사람들, 그 아이들, 가해자들부터 고치는 것부터 노력을 해야지 그걸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 관망하고 있는 아이들, 그 청소년들이 그걸 뭐 따라할까봐 이게 지금 그게 지금 시급한 게 아니에요. 일단 가해 학생이라고 하는 거는 다음에도 또 똑같은 일을 맞아요. 할 수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부터 좀 잡아줘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본보기라고 했다. 야, 너는 이러면 쟤처럼 돼 하면서 쟤가 쟤 봤지? 뉴스 봤지? 저런 식으로 구형받아. 너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충분히 그 가해 학생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 가해 행동을 했을 때 가벼운 거라도 그런 행동이 보였을 때 어른이죠. 뭐 선생님이 됐던 뭐 집안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됐던 무조건 잡아줘야 돼요. 이게 되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일단 지금 결론적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본보기로 삼아가지고 뭐 사회봉사를 시키든지 뭘 하든지 학교를 못 다니게 하는 뭐 방법은 있겠죠. 있지만 그러면서 다시 뭐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준다든지 본인 스스로 깨닫는 방법을 알려줘야지 무조건 이건 잘못했으니까 엄격히 다스려야 돼. 너를 똑바로 얘처럼 이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강력한 한방도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중요한 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른들이 아니고 뭐 잘들 아시잖아요. 무슨 뭐 연예인들 이름 대면 안 되지 또 이거 삑소리 나니까. 아무튼 요즘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일들이. 네. 전자팔찌하고 맞아요. 예? 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어른이 아니고 아이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개선 가능성이 있다. 이걸 봤을 때는 무거운 형벌보다는 똑같은 형벌보다는 그 안에서 이 아이들이 개선할 수 있는 그 방법 안에서 벌을 주되 정말 엄격한 그런 교육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사회에서 정부도 지원을 해줘야 되고 필요하죠.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맞아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무거운 형벌보다는 좀 선처를 해주면서 그 죄를 주되 좀 그 아이들을 좀 잡아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근데 이 영화를 보면은 영화 속에서 이 아이들 보면 제가 부모라도 열받아요. 죽이고 싶을 거야. 근데 오늘 좀 깜짝 놀랐어요. 이 주제를 보고서. 나는 이 주제를 봤을 때, 여기 담당 PD요? 이 PD. 네. 머리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나는 어머니의 정서에 대해서 나는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아이들 청소년 얘기, 성폭행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나. 하긴 저도 놀라긴 했어요. 좀 머리가 좀 좋아요. 일단 이 PD가 머리가 또 이거니까. 좋아요. 몸이 좀 좋아야 되는데, 몸이 좀 몰라요. 근데, 몸은 좋죠. 그냥 좋기만 해요. 네. 좋기만 한데, 이 내용만 보고는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딱 이렇게 봤을 땐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니까 그렇죠. 오히려 이제 청소년들한테 그 보호센터라든가 이제 이런 게 많이 좀 생겨서 좀 성교육에 대해서 많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인지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좀 생기고 그리고 학교 내에서도 아이들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생겨서 좀 미래적으로 나중을 봤을 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사회적인 걸 봤을 때도 그렇고 무거운 형벌보다는 견딜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처벌을 하고, 그게 어떻게 됐던 간에 제가 법관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처벌을 하되, 아이들이 나중을 생각해서 다시 이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는 게
오히려 어른들의 몫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결론을 한번 내릴게요. 제가 지금 이렇게 나인 씨랑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느낀 점은 지금 이 얘기 같은 경우는 나인 씨나 저나 사실 결론은 똑같아요. 아, 맞습니다. 똑같은데 방법론적인 사실 차이 때문에 저희가 서로 이렇게 하긴 하는 건데 모르겠어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엔 뭔가 이런 범죄가 일어나게 하지 않기 위해선 물론 그 예방도 필요해요. 일어나지 않게 하게끔 하는 전에 준비 과정도 사실 필요하죠. 하지만 그 준비 과정만으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강력한 제재를 해서 이거는 아예 두 번 다시 이걸 생각조차도 못하게끔 그렇게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결론을 짓겠습니다. 고지식하기 맞아요. 고지식하기 맞아요. 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네. 다 일리가 있는 얘기고, 어느 하나가 반드시 뭐 사회적으로 옳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소년, 청소년의 성도 특별히 더 보호해야 되겠고, 또 청소년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도 더 보호하고, 더 교화하고, 앞으로 여러 발전 가능성이 있고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잘 돌봐야 된다. 뭐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우리나라 이제 소년법에서는 소년이라면 19세 미만, 18세까지를 소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년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어떤 형사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 반드시 형벌로 처벌할 것이 아니라 소년 보호 사건 이래 가지고 뭐 소년원에 보낸다든지 또는 뭐 다른 소년 보호 감별소 또는 뭐 어떤 교화할 수 있는 기관에다가 이렇게 의뢰를 한다든지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경미한 경우에는 가족들에게도 이제 교화를 맡기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제도를 두고 있어요. 물론 이제 청소년의 경우에는 또 이제 뭐 무조건 이렇게 다 소년 보호 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중한 사건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형벌로 처벌하는 수가 있죠. 어쨌든 또 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가석방 요건도 어른들보다는 완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물론 뭐 청소년이 엄한 형벌을 받는 수도 있긴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완화되어 있고 교육의 방법이 이렇게 어른으로 좀 분리되어 있고 달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있어서도 물론 가중인자라고 그럴까, 가중인자는 당사자와 그런 그 당사자 피해자에게 아주 엄청난 피해를 입혔고 또 피해자가 그 정신적 충격을 이기지 못해서 사망했다는 것, 스스로 자살했다는 것, 또 피해자 측과 합의가 안 되었다는 것, 뭐 이런 측면이 형사재판을 하자면 어른들 같으면 뭐 아주 가중사유가 되어 있고, 뭐 이제 감경사유로는 뭐 청소년이라는 것, 그런 측면에서 감경사유가 되는데, 아마도 지금 현재 어떤 법원의 양형 기준이라든지 뭐 법정형 이런 게 한번 따져보면은 징역 뭐 한 장기 5년, 단기 3년 이 정도는 선고될 수 있지 않을까. 네, 변호사님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네. 우리나라는 이렇게 좀 이렇게 관대하다고 보면 외국은 좀 엄할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되는지 그쪽 법. 나라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뭐 전 세계적으로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뭐 일반적인 현상이고요. 우리나라도 뭐 많이 강화됐죠. 강화됐는데 또 이제 어떤 청소년이 이러한 범죄를 범했을 때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범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청소년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뭐 문명국이라면 거의 다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끼리의 범죄와 또 이제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을 행하는 경우하고는 좀 질이 다르니까 청소년의 경우에는
뭐 비단 이 아동 청소년의 성폭력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특별히 취급하는 것이 문명국의 대세죠. 영화하고는 좀 다르네요. 네. 그런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성폭력 부분이 아주 엄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청소년 이런 범죄를 범했을 때 옛날에는 뭐 애들끼리 자라면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해서 법원에서도 많이 이렇게 관대한 처벌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뭐 예외 없이 구속이 되고 또 뭐 소년 보호 사건으로 한다 하더라도 어떤 수감 시설에 수감해서 어떤 절차를 밟게 하지 그냥 뭐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처벌을 받는 그런 일은 아마 바라볼 수 없을 겁니다. 예, 오늘 두 분 토론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잠시 후 기초법률 지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초법률 지식 팁을 알려드릴 하광용 변호사입니다. 요즘 성폭력 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아동 청소년 보호법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소위 아청법이라고도 부르는 아동 청소년 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 청소년, 즉 다시 말해서 19세 미만의 자를 아동 청소년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19세 미만의 사람에게 강간을 했을 경우에는 일반 강간의 경우에는 징역 3년 이상에 처하게 되어 있지만 아동 청소년, 즉 18세 미만의 부녀를 강간했을 때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고요. 더군다나 만일에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간했을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추행만 하더라도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 아동 청소년을 강제추행했을 때는 2년 이상 25년 이하의 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13세 미만의 자를 강간했을 때는 5년 이상의 강제추행했을 때는 5년, 강간이 아니라 강제추행만 하더라도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성년자 중에서 예를 들어 장애인이다 라고 해서 장애인 미성년자를 간음했을 때 이는 강간도 아닙니다. 그랬을 때도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고 또 추행했을 때도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물론 치상, 살인, 치사 이랬을 때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살인에 치사에 이랬을 때는 무기징역 10년 이상 이렇게 아주 무겁게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정형을 아주 무겁게 규정해 놓고 있고요. 지금 오늘날 법원에서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에 대해서는 거의 예외 없이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 하광용의 안전한 법률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홈페이지나 전화로 의견 및 질문을 주시면 이를 참고하여 더욱 알찬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겨울, 길고긴 강추위와의 시작. 몸부터 마음까지 꽁꽁 얼려버리는 추위. 오랜 역사를 지켜온 자존심,
세계적인 스위스 명품 브랜드 몽크로스, 대한민국 홈쇼핑 상류, 교송이 개발한 최첨단 원사 크레오라 스판사를 사용해 탄생한 기능성 고온 패션 네일 몽크로스. 두툼해서 폼새 안 나는 고온 네일은 달아. 보온성, 탄력성, 실용성, 거기에 온맵시까지. 초경량으로 가볍게, 사방으로 상하 좌우 뛰어난 탄력으로 조임 없이, 산뜻한 착용감으로 부드럽게, 운동 후 흘리는 진득한 땀 냄새, 원사의 신속한 흡수력과 빠른 땀 배출 기능으로 쾌적하고 산뜻한 피부 상태로 내 몸의 체온을 유지. 아무도 모를 만큼 얇지만 탁월한 보온성, 각종 유해 세균 및 악취 발생을 차단하는 기능, 촘촘하고 폭신한 기모 가공 처리로 가벼우면서도 따뜻하게. 몽크로스의 최첨단 섬유 기능성이 실크 같은 부드러움과 물처럼 포근함까지 부드럽게 착 감싸주는 편안한 착용감. 여기에 온맵시도 굿, 목에도 차, 소매에도 차. 외부의 공기는 차단하고 내부의 따뜻한 공기는 유지. 축축한 보습성으로 정전기 환기 처리까지. 한겨울 냉기 도는 집안, 입은 듯 안 입은 듯 초경량 보온 섬유로 난방비 절감 효과까지. 쪼이지 않고 편안하게, 거기에 스타일까지 살리는 기능성 보온 패션 네일 몽크로스. 가정에서 일상생활은 물론 야외 활동할 때나 운동할 때에도 직장 여성은 레깅스로 활용. 쾌적한 고기능성 네일 몽크로스. 입어도 입지 않은 듯 편안하게 올겨울 따뜻하게 보내세요. 교송이 개발한 최첨단 원사 크레오라 스판사를 사용해 탄생한 기능성 보온 패션 네일 몽크로스. 보온성, 탄력성, 실용성, 거기에 온맵시까지. 초경량으로 가볍게, 사방으로 상하 좌우 뛰어난 탄력으로 조임 없이, 산뜻한 착용감으로 부드럽게, 운동 후 흘리는 진득한 땀 냄새, 원사의 신속한 흡수력과 빠른 땀 배출 기능으로 쾌적하고 산뜻한 피부 상태로 내 몸의 체온을 유지. 아무도 모를 만큼 얇지만 탁월한 보온성, 각종 유해 세균 및 악취 발생을 차단하는 기능, 촘촘하고 폭신한 기모 가공 처리로 가벼우면서도 따뜻하게. 목에도 차, 소매에도 차. 외부의 공기는 차단하고 내부의 따뜻한 공기는 유지. 축축한 보습성으로 정전기 환기 처리까지. 한겨울 냉기 도는 집안, 입은 듯 안 입은 듯 초경량 보온 섬유로 난방비 절감 효과까지. 쪼이지 않고 편안하게, 거기에 스타일까지 살리는 기능성 보온 패션 네일 몽크로스. 가정에서 일상생활은 물론 야외 활동할 때나 운동할 때에도 직장 여성 레깅스로 활용. 쾌적한 고기능성 네일 몽크로스. 스위스 명품 브랜드 몽크로스가 자신있게 선보입니다. 기능성 보온 패션 네일 몽크로스. 특별가 한 세트 39,800원, 39,800원. 색상도 그레이와 블랙. 편안하게 선택하세요.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대한민국의 겨울, 길고 긴 강추위와의 시작. 몸부터 마음까지 꽁꽁 얼려버리는 추위, 추위, 추위. 오랜 역사를 지켜온 자존심, 세계적인 스위스 명품 브랜드 몽크로스, 대한민국 홈쇼핑 상류, 교송이 개발한 최첨단 원사 크레오라 스판사를 사용해 탄생한 기능성 고온 패션 네일 몽크로스. 두툼해서 폼새 안 나는 고온 네일은 달아. 보온성, 탄력성, 실용성, 거기에 온맵시까지. 초경량으로 가볍게, 사방으로 상하 좌우 뛰어난 탄력으로 조임 없이, 산뜻한 착용감으로 부드럽게, 운동 후 흘리는 진득한 땀 냄새, 원사의 신속한 흡수력과 빠른 땀 배출 기능으로 쾌적하고 산뜻한 피부 상태로 내 몸의 체온을 유지. 아무도 모를 만큼 얇지만 탁월한 보온성, 각종 유해 세균 및 악취 발생을 차단하는 기능, 촘촘하고 폭신한 기모 가공 처리로
가벼우면서도 따뜻하게. 몽크로스의 최첨단 섬유 기능성이 실크 같은 부드러움과 물처럼 포근함까지 부드럽게 착 감싸주는 편안한 착용감. 여기에 옷맵시도 굿. 목에도 차, 소매에도 차. 외부의 공기는 차단하고 내부의 따뜻한 공기는 유지. 촉촉한 보습성으로 정전기 방지 처리까지. 한겨울 냉기 도는 집안, 입은 듯 안 입은 듯 초경량 보온 섬유로 난방비 절감 효과까지. 쪼이지 않고 편안하게. 거기에 스타일까지 살리는 기능성 봄 패션 네이 몽크로스. 가정에서 일상생활은 물론 야외 활동할 때나 운동할 때에도 직장 여성은 레깅스로 활용. 쾌적한 고기능성 네이 몽크로스. 입어도 입지 않은 듯 편안하게 올겨울 따뜻하게 보내세요. 교송이 개발한 최첨단 원사 크레오라 스판사를 사용해 탄생한 기능성 보온 패션 네이 몽크로스. 보온성, 탄력성, 실용성, 거기에 옷맵시까지. 초경량으로 가볍게, 사방으로 상하 좌우 뛰어난 탄력으로 조임 없이, 산뜻한 착용감으로 부드럽게. 운동 후 흘리는 찐득한 땀 냄새, 원사의 신속한 흡수력과 많은 땀 배출 기능으로 쾌적하고 산뜻한 피부 상태로 내 몸의 체온을 유지. 아무도 모를 만큼 얇지만 탁월한 보온성. 각종 유해 세균 및 악취 발생을 차단하는 기능. 촘촘하고 폭신한 기모 가공 처리로 가벼우면서도 따뜻하게. 목에도 차, 소매에도 차. 외부의 공기는 차단하고 내부의 따뜻한 공기는 유지. 촉촉한 보습성으로 정전기 방지 처리까지. 한겨울 냉기 도는 집안, 입은 듯 안 입은 듯 초경량 보온 섬유로 난방비 절감 효과까지. 쪼이지 않고 편안하게. 거기에 스타일까지 살리는 기능성 봄 패션 네이 몽크로스. 가정에서 일상생활은 물론 야외 활동할 때나 운동할 때에도 직장 여성 레깅스로 활용. 쾌적한 고기능성 네이 몽크로스. 스위스 명품 브랜드 몽크로스가 자신있게 선보입니다. 기능성 봄 패션 네이 몽크로스. 특별가 한 세트 39,800원, 39,800원. 색상도 그레이와 블랙. 편안하게 선택하세요.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